파트 3 청소년 인권 이야기에서는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학습권입니다. 학습권에는 학생인권 침해와 교사인권 침해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막말을 한 사진입니다. 다른 사진은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핸드폰 충전을 하기 위해서 교단에서 누운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 두 사진을 보고 어떠한 느낌이 들었나요? 저는 둘 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교사 인권을 침해해도 될까요? 그리고 교사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학생 인권을 침해해도 될까요? 둘 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곳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다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개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라도 침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진은 두발 규정에 관한 시위 사진입니다. 머리카락은 저희의 신체의 일부분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인권 중에 하나는 신체의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들 또한 신체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두발 규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방역 패스라는 것을 아십니까? 방역 패스는 코로나19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은 방역 패스의 나이 조정인데요. 원래 방역 패스는 18세까지였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과연 고등학교 2학년 18살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18살 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초등학생들도 많은 공부를 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을 해서 학습권을 보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방역 패스를 18세에서 11세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소아당뇨 환자 수입니다. 이렇게 해가 지날수록 환자 수는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러한 환자들 중에서도 공부를 하고 싶고 학생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장을 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그러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사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떠한 이유로 학교에서 나와서 생활을 이어가는 학생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교육을 다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학생들 또한 학생이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학습권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장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노동인권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5명 중 1명꼴로는 임금체불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청소년이고 알바라고 한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임금미지급 이러한 것들은 시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10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한 설문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노동인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많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앞선 표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인권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학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이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경기도민 분들이 이러한 여론을 조사를 해가지고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받도록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을 대다수가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2021년 여수에서 특성화고 학생이 실습을 하다가 돌아가신 사건이십니다. 특성화고 실습생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사건 사고를 당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아지고 강화되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실습에 나가서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는지에 대한 일지입니다. 이것이 2002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10중대 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2013년도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러한 기사가 나온 지 10년입니다. 작년에도 이러한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이러한 사고 사건들이 없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권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투표 몇 살까지 내려왔는지 아십니까? 저는 투표에 대한 걸 보면은 한 가지 시위가 떠오릅니다. 학생들이 나와서 삭발을 하며 참여권의 나이를 만 18세로 내려달라. 그러한 시위를 뉴스에서 본 걸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현재는 참여권의 나이가 만 18세로 하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거에 나가는 나이를 만 18세로 조정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또한 통과가 되어서 작년 2022년도에 전국 동시지방 선거에 10대 후보분들이 7분 출마하셨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 또한 직접 자기의 목소리를 말하고 정말 감격스럽게 느낍니다. 이 사진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참정권 이런 거를 보장하라는 시위입니다. 다음은 혐오 표현입니다. 여러분, 급식충, 잼민이, 결정장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혐오 표현입니다. 이러한 혐오 표현들을 경험하는 공간은 대부분이 온라인, 그리고 온라인에서 배운 거를 학교에서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러한 혐오 표현은 청소년 4명 중 1명은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누구에게 듣냐? 친구들에게 많이 듣습니다. 정치인들이 혐오 표현을 조장한다는 인식이 국민 10명 중 6명이 있습니다. 정치인 조장이 심각한 혐오 유형은 출신 지역 혐오, 여성 혐오, 성소수자 혐오, 이주민 혐오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